줬다 그러나? 뭐 비서는 전 비서는 받았는데 돈은 안 받았다 그러고 좀 얻은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 센터에서 1인 시위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런 곳을 물러나면. 그러니까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1억을 줬다가 돌려. 진짜요? 그러게 하는 분들이 왜 양쪽을 보지 않고 한쪽만 듣죠? 문경삼님, 저는 한쪽만 보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축하합니다. 북한에서 드론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냐? 너나 윤석열이나 똑같지 않냐?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보냈다고. 내가 확실하게 찾아보겠다고. 누가 보냈는지. 진짜 민간인이 보냈다면 정말 중대한 사건이다. 내가 그 사람도 잡아서 최고형을 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잘한 거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더만 그 뭐 IT 전시회인가 거길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왔는데 미국에 딸 만나러 갔다는 딸은 못 그래 왜 못 만났지? 사실 딸 만나러 간 거보다는 갈 때는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귀국할 때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무슨 행사가 있었잖아요. 전시회가. 거기를 옛날부터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한 10일 만에 온 것 같은. 아니 뭐 외국에 나가서 장기 체류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 조사를 받고 1억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 줬다가 다시 그냥 돌려받으면 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돈을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줬는데 10억을 줬어. 근데 10억 다시 돌려줬어. 그럼 죄가 있나요? 전 죄 없는 것 같아. 맞잖아요. 그죠? 죄 있나요? 돈 다시 돌려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 저는 죄 없을 거라고 봐요.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살인을 못했어. 그럼 죄 없는 거지. 살인을 안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증거 인멸하러 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다 알고 간 거잖아요. 12월 30날 갔다나 31일 날 갔다나. 네. 전, 전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 사람의 한 길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정년퇴직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팍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년퇴직 하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우리 양태희님은 아직 멀었죠. 정년퇴직이.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기업체마다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년퇴직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뭐 70이 돼도 일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근데 저희 회사는 정년퇴직이 있어요. 뭔지 모르냐? 아니 살인 같은 소리 하네. 헌법이 뭔지 모르냐. 아니 살인하려고 했는데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어. 그러면 살인이 아닌 거 아닌가?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계획을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살인이 아니잖아요. 맞나? 내가 저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왜 붙잡아 갔는지 내가 이거 아니다. 그래갖고 상상 속에 전투기 1000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를 체포하려고 계획을 딱 짰어. 근데 트럼프를 내가 체포 안 했어.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정년퇴직은 곧 시작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4989님 같은 말씀을 듣고자 제가 이 글을 써놨어요. 정년퇴직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년퇴직하고 나면 돈을 누가 줘? 국민연금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 보배천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은 존댓말 써야만 돼요. 근데 우리 123님은 살인 같은 소리 하네. 헌법이 뭔지도 모르냐. 법이 왜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 저 봤어요. 저한테 반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저만 제 얼굴 공개한다고 제 얼굴에다 이렇게 까는 거는 비양심적이지 않나요? 본인이 하면서도 얘나 뭐 나쁜 XX야 그렇게 얘기해봐야 내 입만 털리는 거예요. 이 방송은 욕을 할 수 없고요. 또 반말할 수 없는 방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년퇴직 아유 4986님 얼마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정년퇴직은 곧 시작입니다.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왜?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뭐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면 전략을 짰죠. 저는 정년퇴직 5년 전부터 계획을 짰어요. 유튜브를 해서 많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서 정년퇴직이 되면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도 찾아가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직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3님 헌법에서 금지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총칼로 못 들어오게 가게 하게 그게 내란입니다. 맞아요. 국회에 정말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국회의원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한 게 내란이 맞죠. 정말 맞습니다.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서 국회에 2명이나 몰래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진 두 분은 정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법정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못 들어간 사람이 되세요.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 명단 주세요라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인터넷 보면 나온대.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진짜 국회에 저지당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나 봤는데 없는 것 같아. 아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주 독립국가. 맞아요. 123년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자체가 내란이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내란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 맞는 겁니다. 제가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제가 유튜브에 정지당하고 틱톡에 정지당할 이유가 없더라고. 제가 제가 내란이 아니라고 배거품 물면서 해봐야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얘기해봐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탁탁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채팅을 달면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정말 국회로 계엄군을 왜 데리고 갔냐 이거. 계엄군은 휴전선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아니네. 계엄군은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굴 잡으러 가야 되지? 계엄령 발동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엄 일본 놈 잡으러 가야 되나? 이제는 계엄을 하면 누굴 잡으러 가야 계엄하면 누구 잡으러 체포하러 가야 돼요? 계엄하면. 지금은 계엄하면 북한을 가야 되는 거나? 그리고 335님, 사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저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반드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반국가 세력한테 이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간첩도 없는데 옛날엔 그러면 간첩은 이렇게 많이 잡았나 몰라. 주사파 여러분들 주사파 얘기는 80년대
벼락이님, 계엄이란 단어 뜻을 알면 알겠지. 아, 맞아요. 예. 계엄 발령 시 군대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개인화기 소지하고 출동하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수도방위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과거 벌써 몇 년 됐어. 87년도니까 여러분들은 87년도 노태우가 6.29 선언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6.29 선언하기 전 3일 동안은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소총 들고. 근데 저는 소총에 실탄을 휴대한 게 아니고 소총 총구에 뭘 휴대했냐면 그 소총에 휴대용 검도 있죠? 휴대용 검도. 그걸 꽂아갖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승재님, 궁금한 게 있는데, 1인 시위 신고해야 되나?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시위는? 근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 시위는 그냥 혼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1인 시위도 여기서 1인 시위하고 여기서 1인 시위하고 서로 얘기하면 이건 1인 시위가 아니야. 그래서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혼자 서 있으면 1인 시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1인 시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껌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6.29 선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잘못 건 많이 알지만. 근데 사실 6.19 선언에는 대한민국의 5년 대통령 선거제를 모든 국민이 대통령 입후보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직선제로 국민 투표를 하겠다.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을 하겠다. 그래서 6.29 선언을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계엄령이라는 것이 아마 헌법에 들어가 있나 아마 그 전인가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 계엄령이라는 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계엄령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전쟁이냐 뭐 어떤 지역이 소요 사태가 났냐 뭐 그런 판단인데 그 판단은 국민이 보는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의 판단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계엄령은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인정하는 판단만 계엄령으로 인정한다 이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벼락이님,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당신이 어떻게 단언하냐고. 내가 단언을 했나요? 간첩이 쎄꾸센 게 간첩이죠, 우리나라에. 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선봉하고 주체 사상을 선봉하고 김일성을 방 안에 액자에다 걸어놓고 밤 12시만 되면 주체 사상을 선봉하는 고정간첩 빨갱이들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신랄하게 까면 유튜브나 틱톡에서 바로 제재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제재 들어가.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득한다고 뭐 넘어올 사람도 없고 안 넘어올 사람도 없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원 마음이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원 얼굴은 지금 있는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원 얼굴은 그게 아니야. 근데 뭘 색칠했는지 뭐 까맣게 하고 있잖아요.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원 얼굴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뭐 요즘 사우나도 다 아, 오늘 간첩 따라하니 어느 시대인데 요즘 간첩 따라 그러니까 어느 분은 간첩이 있다. 어느 분은 간첩이 없다.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간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한테 너네 똑바로 해 그러면 간첩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는 순간 간첩은 득실거리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지금 현 정부는 북한의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그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김일성 사진관만 쳐다봐도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의 판단은 조금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조국이라는 사람과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도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사상, 사상은 좀 그래도 띄우고 있는 부부 쪽이 잘합니까요? 아, 무인기 띄운 간척은 항상 있어. 건척이죠, 건척. 예, 건척은 항상 있습니다. 건척은 건조된, 뭐가 건척이죠. 그래요. 간첩이, 우리나라만 간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나라만 간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미남님, 이제 얘기를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에 살면서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얘기죠. 정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면서 왜 북한을 우둔하면서 호시탐탐 간첩을 활동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란이나 중동 국가 같은 데 가면 자기를 막 학대를 하면 자기를 학대하면 그 저 세상에 가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중에 사후에는 아주 그 학대받은 만큼의 10배의 행복과 쾌락을 준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비록 핍박받고 괴롭고 배가 고프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너네 잘난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저 세계에서는 더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까 사상의 생각이 평균화되어 있는 거예요. 못 살아도 그 못 산 것을 나는 왜 못 살지? 뭐 저 부자들은 왜 부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내가 일본과 우리 조선반도가 식민지 활동했는데 너무 우리 선대들이 억울해했다.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해서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가 됐어야 되는데 우연하게도 남쪽은 미국과 한미 동맹, 미국이 원조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 민주주의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언년 75년이 됐죠. 7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그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갔잖아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와서 그 1세대 김일성, 2세대 김정일, 3세대 김정은까지 왔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몰라.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저도 김일성을 아니까 김일성이가 언제 죽었어요? 92년도에 죽었잖아요. 김일성이는 92년도인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 세기의 정상회담을 하는 찰나에 전에 죽었어. 어?
아유, 그래. 아, 계엄령 전 무인기 띄우고 있고요. 아, 무인기 띄웠죠. 무인기 띄웠어, 맞아요. 예, 자전거 윤석열 부부 쪽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자전거. 이번 격추당한 무인기는 누가 보냈을까요? 윤석열이 깜빵에서 지령 내렸다고. 깜빵에서 지령, 지금 계엄령 전 무인기 띄우고, 우리 탈북단체일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정리 무인기 특검 가면 되고. 주영숙님 오셨네. 주영숙님 반갑습니다. 제 방은 항상 인사를 서로 하는 방이니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정년퇴직을 이제 1년 남기고 또 내일 또 출근합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을 제가 이제 받을 시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64살 돼야 국민연금을 받아요. 근데 국민연금 요즘 수익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수익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과연 이번 무인기 사건 특검 갈까요? 소가웃지. 무인기 사건은 뻔한 거 결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나? 제가 무인기 사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상이 바뀌진 않았어요. 사상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바뀐 정권 밑에서 꼼짝 못하는 그 서름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그 굴제 회사 회장님들이 맨 허구한 허구한 날 따라다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삼성이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수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님, 이재명 6개월 만에 350조 빚을 냈다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 오늘도 세계 나라 부채 2,000포인트 국민 위에 쓰고도 나라 망한 나라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채민아님 어떤 사람은 간첩이 200만이라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간첩이 2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글쎄 그 간첩 활동한다는 사람이 딱히 우리가 뭐 배워서 아는 뭐 무장한 간첩, 무장한 공비라 그러죠. 무장 간첩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뿌리 깊은 그 한민족 정신, 백의민족 정신, 그러니까 종교하고 비슷한 거죠. 종교도 보면 그 목사가 계속 그 사람들을 주입시켜서 내 바운다리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사실. 왜? 교회 다니는데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뭐 절에 가는데 뭐 시주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천주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알아서 다 지원해 주나요? 다 내가 11조를 내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받기 위해서 정말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고 하지 무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야? 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불세 무조건 묻지 마. 지지하는 시대 끝났어. 아, 고맙습니다. 정윤이 저건 전부 구락 가고 있어요. 정윤이가 뭐야? 불세? 정윤이 뭐였죠? 오늘도 찾아봐라. 김건희 나라 부채 5조, 우체국 2,500 도둑질, 청약저축 기부금 수백조 원, 도둑질 4천원금 쓰면 도둑질이. 정윤희님은 글쎄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어디서 보고 그렇게 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뉴스에 나온 거는 1,400조 이상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참 많은 돈이죠. 그게 제가 또 많은 일조를 했어요, 저도. 근데 아,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막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좋긴 좋다. 저도 댓글을 막 달아주시니까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제가 우리 제임스 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임스 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금 피크제 아세요? 혹시 임금 피크제? 제가 이제 임금 피크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기 방에는, 제 방에는. 그 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 주식에 대해서 뭐 아주 해박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다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몰라요. 어느 분들인지. 그래서 아주 그 다른 민족 99님은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합리적인 보수. 고맙습니다. 내란 좀비들. 준영 김님은 내란 좀비들이 뭔 말이에요? 준영경이 내란 좀비가? 예. 정유님 말, 김건희 여사가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잠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으로 갔는데, 이 또한 5년 후면 다시 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저는 그걸 믿고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벌써 1년이 지났고, 1년 안 지났구나. 그 제가 그 임금 피크제가 4년 됐습니다. 임금 피크제 4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수치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임금 피크제 4년 됐고, 이제 5년 됐어요. 이제 1년 남았으니까 5년이에요. 마지막 임금 피크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월급이 팍 깎이는데, 제가 다음 달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가 깎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가 깎입니다. 4년 동안 첫 해에 10% 깎였고요. 두 번째 해에 15% 깎였고요. 네 번째 해에 15% 깎였고요. 네 번째 해에 15%가 깎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총 월급이 1,000만 원 받았다 생각하시면 뭐 쉽게 1,000만 원이 월급이었다. 10% 까이고 15% 까이고 15% 까이고 15% 까이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 받고 있는 겁니까? 야, 1818님 뭐 안 잘리면 다행이라고요? 뭐가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게. 그건 바로 잘리지. 1818님은 뭐 오자마자 이렇게 반말 빡빡했어. 예. 네? 우리 1818님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잖아요. 나는 시키지 않았다. 내가 무인기 보내지 않았다. 내가 철저히 조사해서 낱낱이 뒤져가지고 경찰을 다 지시해가지고 민간인이 누가 드론을 무인기를 보냈는지 다 찾아서 내가 보고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지. 내가 군과 경찰을 다 동원해서 나는 보내지 않았어. 나는 안 보냈어. 나는 몰라. 난 진짜 모른다니까. 예? 나는 모르니까 내가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끝.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물으면 예? 잘려요, 잘려. 더 이상 방송에 예? 유튜브에 올리면 게시 불가 동영상이라 그래요. 게시 불가 동영상이라고 나와. 맞아요. 임금 피크제. 정말 제가 임금 피크제가 왔는데 월급이 55%가 깎였습니다. 55%. 여러분들 월급 55% 깎였다면 그냥 수치와 55%면요.
한 토막도 안 돼.